오늘은 무음구들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구들 놓는 방법 중에 그 네 번째는 역행입니다. 역행. 신역자 갈행자.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엮기를 해가지고 이 아궁 분야에서 불이 어떻게 이렇게 손살같이 들어가는가, 그것이 역기입니다. 이렇게 거슬리 역자, 일어날 기자. 불이 이렇게 고려 속으로 들어가려면 냉습이 눌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힘차게 밀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사진과 같이 아궁이 실험하면서 이 불길이 아주 속도가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들장을 덮어버리면은 냉습에 의해 가지고 불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육락이를 해가지고 코피육자 떨어질 낙자, 이 피혈변에 떨어질 낙자, 코피와 같이 이렇게 냉기 섞이는 고려 속에 아래로 해가지고 개자리로 자침관으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냉습이라는 것은 그 고려 속 고래 바닥에 주로 머무는데, 이것은 일목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구들 놓을 때 고래 바닥을 이렇게 굴뚝적으로 운목적으로 높이는데, 그것이 구들 놓는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냉습은 내려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아궁보다는 윗목 개자리 쪽으로 해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고래 바닥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같은 물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같은 높이에서 주입을 하면은 냉수는 밑으로 깔아앉고 따뜻한 물은 위로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락이라는 것은 고래 바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아랫목에서 불을 펴야 된다. 아랫목에서 불을 펴려면은 자연적으로 불을 펴는 방법으로서 구들장을 육순형으로 놔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긴방과 같이 불을 옆으로 보낼 때는 그 함실 상단에 그 구들장을 병렬로서 여러 장 놓으면은 불이 이렇게 오르면서 그 병렬로 놓은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불을 펴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돈산판이라고, 이거는 이제 돈산청으로 불을 팬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제 불을 아랫목에서 펴가지고 윗목으로 아주 힘차게 들어가는 그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 방앗간에 가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떡도 찍고 고추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그 방아가 있는데, 그것을 그 피대로 해가 연결하는 그 원동기가 있는데, 그 원동기 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야 피대로 연결해 가지고 고추방아도 찍고 떡방아도 찍고 여러 그는 그 방아를 찍듯이, 이 무음구들 연구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 분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도 그 어떻게 하면은 불이 그 역기가 되지 않고 힘차게 오를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를 하고, 또 고래 바닥은 어떻게 하면은 냉습을 윗목으로 보낼까, 그래서 고래 바닥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목에서는 어떻게 불을 펴는가, 작은 방일 경우에, 중간 방일 경우에, 큰 방일 경우에, 또 가로 긴 방이든지 세로 긴 방이든지 그 방 모양에 따라 어떻게 불을 펴는가, 이것을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역행인데, 역행은 고래 속의 그 불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방이 쭉 이렇게 좀 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실험한 것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 속을 또 이렇게 직접 찍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아궁에서 고래 속으로 들어가는 불이 그 아랫목을 이렇게 구들장을 덮지 않고 열어놓더라도 고래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구들 연구소에서는 아궁의 불이 고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굴뚝으로 빨리 나갈까, 그 냉습의 저촉을 받지 않고 빨리 나갈까, 이렇게 나가는 그 방법으로 하니까 작은 방은 물론이고 큰 방도 윗목까지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들 놓는 사람들은 그러면 굴뚝으로 뜨신 연기가 나오면은 열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또 반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궁역에서 오르는 열기가 예를 들면 600도라 하면은 이 굴뚝에 제가 3m에 6m를 실험을 해보니까 1시간 반 불 지피 가지고 굴뚝을 온디가 48도가 정도 됩니다. 48도. 그러면은 한 방 중간에 정도는 한 300도 정도 되겠죠. 윗목에서는 한 100도 정도. 또 계자리 연도 부분에는 한 70도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600도가 6m를 고래 속으로 감으로써 이렇게 70도로 다운되고 굴뚝으로 배출되는 온도가 48도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은 불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감전이 발생해가지고 식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들이라는 것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불 지피는데, 그 1시간 불 지피는 동안에 이 굴뚝이 예를 들면은 한 50도만 되더라도 훨씬 더 뜨시는 것입니다. 300도가 이 정도고 100도가 이 정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뚝 온도가 100도만 되는 것이면 된다 하면은 사람이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굴뚝이 100도면은 방 윗목에도 한 200도 정도는 되거든요. 200도에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궁의 불은 한 불 뗄 때 한 600도를 본다면은 윗목에 한 48도 정도만 돼도 굉장히 구두를 잘 놓은 방이고 뜨거워서 잘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불을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단시간에 강한 불이 또 열기 온도가 높은 온도로 손살같이 보내는 그 시간이 구들에 불 지피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에 연속적으로 된다면은 아주 작은 장작으로서 방이 정말로 뜨겁게 구들을 잘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을 미는 이 역행인데, 이 방법이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들 놓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서승 파령 김덕수 선생한테서 물려받은 와열빅이라는 책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자방 놓는 방법도 있고 구들 놓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불을 힘차게 밀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무술도 1번 역기, 이렇게 기 맞아서 할 때 역기, 육납, 기 맞아서 역기 해가지고 육납, 그 다음에 돈산 해가지고 역행,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순서가 되듯이, 또 붓글씨도 역기, 육납, 돈산, 역행으로 하면은 이렇게 붓을 역기, 육납, 붓을 펴가지고 돈산, 역행 이렇게 가는 글씨 쓰는 법도 이 8현 중에 이 4가지 순서대로 밟아야 되는 것이고, 무술도 역기, 육납, 돈산, 역행 이렇게 순서를 밟듯이 8현 비결에 아주 자상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래 속의 열기가 난로는 버닝 타임을 길게 해가지고 아주 적은 열기라도 꺼지지 않고 천천히 적은 열기라도 오래 타는 것이 좋은 난로지만은 그들은 반대인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막 싸질러야 되고 굴뚝으로 연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높은 온도가 힘차게 배출돼야만 방이 뜨시고 그 장작이 소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궁이에서 불이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되고, 또 고래 바닥은 윗목으로 갈수록 나차가 냉기 습기가 들어오는 불을 막지 않고 감열을 시키지 않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목에서는 불을 펴야 되고, 또 힘차게 배연되려면은 이 고래의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낮게 해가지고 방마다 방 크기에 따라 높이가 있는데 아주 큰 방일수록 공간을 작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하고 냉기 습기하고 싸움이 있어서 불양이 많으면 빨리 들어가가지고 방이 뜨시는 것이고, 불양보다는 고래 속에 있는 냉습의 공간이 많으면 들어오는 불을 식히버리고 막고 하기 때문에 방이 따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굴뚝을 높이면은 그 배연이 잘 되는 거는 더 잘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너무 굴뚝이 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래 속에 장치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은 대충적으로 이 순서를 밟으면서 역행이 되려면은, 이는 사진이 놓으려면은 아궁이 불이 고래 속에 깊이 힘차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힘차게 들어올 때 다음 강의는 5번째 주련대 막 머물러야 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오는데, 만약 여기를 막는다면은 불이 얼마나 옆으로 많이 퍼지겠습니까? 이 주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역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